안녕하세요. 황견세무사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세금이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법을 보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어떻게 감면이 되는가 하면은 요 1번에서 4번 요건을 일단 모두 만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감면 대상 업종, 이제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애 최초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있어서는 이제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청년 사업자여야 합니다. 창업 당시에 15세에서 35세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과밀억제 권역 밖, 뭐, 요런 게 아니라요. 그냥 수도권 외 지역, 즉, 이제 지방에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 1번에서 4번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한다면은 이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면 대상 업종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이제 천천히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OEM 주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은 일단 재고 리스크를 내가 다 안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상품을 기획하거나 고안한 거, 요가 이제 창업자여야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물건을 뭐 제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는 거는 이제 감면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거, 내가 기획한 거, 요런 거를 판매를 해야지 제조업이 됩니다. 즉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제조 시설이 없어서 제조만 못할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만드는 제품이어야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업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통신 판매업, 요거 흔히 보는 인터넷 쇼핑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직접 생산한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다고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내가 사가지고 상품을 사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이제 통신 판매업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음식점업, 요거 이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하시죠. 음식점업도 이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보통신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버, 그리고 크리에이터, 요런 분들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정보통신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나 뭐 요런 분들이 이제 세금이 없다, 요렇게 좀 알고 계신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이제 정보통신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도 이제 감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헬스클럽, 요거는 그냥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헬스클럽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PT샵이라든지 뭐 필라테스 학원, 요런 거는 이제 감면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감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용 및 미용업, 요것도 요즘 젊은 분들이 하시는 분이 많죠.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네일샵, 그리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바버샵, 요런 것도 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중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면이 됩니다. 요거는 좀 약간 의도된 건지 아니면 입법 오류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감면되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해가지고 이제 감면이 안 되는 업종이 좀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랑 이제 관세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냐, 감면이?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직 중에서 이제 노무사가 되는 거는 이제 기타 법률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면이 되는 업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감면 대상 업종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좀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공 업종 및 사업장. 요걸 이제 내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데, 일단 가라로 사업자 등록장 상에 이제 업종 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인 사업장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데, 뭐 지방의 공유 오피스, 요런 거 빌려가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장만 이제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이제 요런 게 해당하겠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됩니다. 요런 거 요즘 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공유 오피스 이런 데다가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제일 잘 걸리는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 요 조만한데 사업자가 막 20개, 30개씩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하는 거는 이제 감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창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사업자를 새로 내셔야 돼요. 기존 사업자에 뭐 제조업을 추가한다든지 통신 판매업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을 하실 거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업종 기준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제 저만 어려운가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 업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감면 대상 업종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표준 산업 분류에 보면은 다른 업종으로 이제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봤던 대표적인 거, 이제 관세사나 감정평가사, 요런 거는 이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당연히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업이나 이제 분류 요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은 먼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들어가셔서 요 업종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인수하는 거는 또 이제 감면이 안 됩니다. 왜냐? 요건 또 창업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가 요런 게 많은데, 이제 장사 잘 되는 음식점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인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창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을 하고 있더라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좀 약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실 거라면은 이제 세무사 반드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요거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를 사전에 좀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가공사업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사업장은 이제 뭐 서울에 있는데 가라로 뭐 사업장 천안이나 요런 데 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거 가산세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절대 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은 이제 법인 사업자보다 이제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법인에서 돈을 빼려면은 이제 뭐 배당을 받아가든지 하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까지 감면은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은 이제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좀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길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제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